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xAI 결합에서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라 그가 말한 지각 있는 태양이라는 거대한 우주 AI 구상입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한 배경에 대해 우주를 이해하고 의식의 빛이 별들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지각 있는 태양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지각 있는 태양이란 실제 태양이 의식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로 작동하는 우주 기반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스페이스X는 실제로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최대 100만 개 규모의 위성 발사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위성들은 단순 통신 위성이 아니라 태양광으로 전력을 얻고 서로 광통신으로 연결되는 궤도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머스크는 위성 1톤당 100kW 수준의 연산 능력을 갖추고 대규모 발사를 이어가면 해마다 100기가와트, 장기적으로는 1테라와트 규모의 AI 연산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카르다쇼프 척도입니다. 구소련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제시한 문명 분류법으로 문명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단계를 나눕니다. 1단계 문명은 지구 같은 행성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문명입니다. 2단계 문명은 태양 같은 항성의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문명입니다. 3단계 문명은 은하 전체의 에너지까지 다루는 문명입니다. 현재 인류는 지구의 에너지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해 1단계 문명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머스크의 지각 있는 태양은 태양광을 우주에서 직접 활용해 AI 연산망을 만들겠다는 점에서 인류가 2단계 문명으로 향하는 첫 실험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 구상은 동시에 거대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100만 기 위성이 실제로 발사될 경우 궤도 혼잡, 우주 쓰레기, 천문 관측 방해,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우주 인프라와 AI를 한 기업이 장악할 경우 기술 독점 우려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머스크의 지각 있는 태양은 AI 전력난을 해결하려는 산업 전략이자 인류 문명을 행성 문명에서 항성 문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우주적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전이 미래 문명의 도약대가 될지 아니면 우주 공간까지 확장된 새로운 기술 독점의 출발점이 될지입니다. 일본 사회가 체격부터 인간관계, 소비와 주거 방식까지 전반적으로 작아지는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최근 협소한 일본을 주제로 일본 사회가 더 적게, 더 좁게, 더 가깝게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체격입니다. 일본 20, 30대 남성의 평균 키는 170cm 초반에서 정체돼 있으며 18세 평균 신장에서도 한국에 뒤처진 지 오래입니다. 메이지 시대 이후 영양 개선과 경제 성장으로 100년 넘게 커져왔던 일본인의 체격이 1970, 80년대생 이후 사실상 멈춘 것입니다. 식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일본인의 하루 평균 칼로리 섭취량은 꾸준히 줄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마른 체형이 두드러지는 국가로 꼽힙니다. 원인은 유전적 요인, 식습관, 사회적 미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명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 역시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쿠오도 생활종합연구소 조사에서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는 응답은 1994년 31.9%에서 지난해 10.3%로 크게 줄었습니다. 연애보다 동성 친구와의 관계를 편안하게 여기는 흐름도 강해졌고 고민 상담 상대로 직장 상사나 선배보다 어머니를 꼽는 젊은 층도 늘고 있습니다. 정치나 사회 문제보다 자신의 일상과 가까운 관계 안에서 안정을 찾는 경향이 강해진 것입니다. 또 소비와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는 수많은 상품을 직접 비교하기보다 인공지능 추천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 속에 초소형 아파트와 협소주택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체격, 인간관계, 소비와 주거까지 이어지는 이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저성장 시대의 일본인이 받아들인 새로운 생활 표준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축소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피지컬 AI, 핵융합, 차세대 선박,
드론과 수소, 그린 철강 등 17개 분야의 61개 제품과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잃어버린 30년과 인구 감소, 고령화로 굳어진 저성장 구조를 제조업 혁신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업들이 국내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성장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과자는 작아진 사회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투자하고 도전하는 산업 체질을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독성 해파리 출현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름이 최대 2m, 무게가 200kg까지 자라는 초대형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우리나라 연안에서 자주 발견되면서 해수욕장 이용객과 어업인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몸에 닿는 순간 촉수를 통해 독성 물질을 주입합니다. 성인도 통증과 피부 손상을 겪을 수 있고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은 무심코 접근했다가 크게 다칠 위험이 큽니다. 해양수산부는 해파리가 보이면 즉시 물놀이를 멈추고 피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전국 해파리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7월 첫째 주 제주 지역의 노무라 입깃 해파리 출현율은 2016년 36%에서 올해 80%로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55.6%와 비교해도 증가폭이 큽니다. 전국 기준 출현율도 지난달 18일 2.9%에서 이달 2일 11.4%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제주에 이어 부산에서도 35%의 출현율이 확인됐습니다. 이 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발생하는 종이 아니라 중국 연안과 동중국해 북부에서 생겨난 뒤 해류를 타고 제주와 남해, 중부 해역으로 확산합니다. 이 문제는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성장 속도와 생존율이 함께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올해 우리 바다의 수온은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수온은 해파리 대량 발생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실제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8일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이미 2024년에는 전국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4,224건 발생했습니다. 2023년 753건과 비교하면 5.6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어업 피해도 심각합니다. 대형 해파리가 그물에 걸리면 어구가 찢어지고 어획물과 뒤섞이면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조업이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는 어선에 해파리가 가득 실려오는 모습까지 확인됐고 지자체는 해파리 수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파란선 문어, 넓은 띠 큰 바다뱀 같은 열대와 아열대성 맹독 생물도 제주와 남해 연안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파리 문제는 단순한 여름철 불편을 넘어 우리 바다 생태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해파리를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발견 내용은 해파리 신고 웹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출현 동향 알림 서비스와 제거 작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신속한 신고와 주의가 피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미국의 250번째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7월 4일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대규모로 등장했습니다. 남색 상의와 카키색 바지, 복면 마스크와 모자를 맞춰 쓴 남성 수백 명은 지하철역과 도심거리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백인 우월주의 단체 애국전선 패트리엇 프런트 회원들입니다. 이 단체는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구구 폭력 사태 전후로 결성됐으며 미국 애국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백인 중심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특히 이번 행진에서 이들이 노예제 옹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남부연합기와 변형된 미국 국기를 들고 수도 한복판을 활보한 점이 큰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 독립과 자유를 기념하는 날, 인종차별과 배제의 상징이 공공장소에 등장한 것입니다. 논란은 지하철 안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으로 더 커졌습니다. 복면을 쓴 애국전선 회원들 사이에 흑인 여성이 홀로 앉아있는 장면이 로이터 사진으로 보도되며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 사진은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유색인종이 느끼는 불안과 긴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그 버검 미국 내무장관은 CNN에 출연해 이들의 가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불쾌하거나 용납하기 어려운 주장도 민주주의 안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경찰도 평화적으로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인정한다며 공공안전 유지에 집중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대규모 충돌이나 체포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거셉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독립기념일에 수도에서 공개 행진을 벌일 만큼 힘을 얻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진보와 좌파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애국전선 행진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호돼야 하는가? 그리고 민주주의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250번째 독립기념일에 벌어진 이번 행진은 미국 사회가 여전히 풀지 못한 인종과 극단주의의 문제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네,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